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랑 똑같이 오늘부터는 2-1의 진도를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해. 근데 1교시에 3학년 1학기 거 지금 우리가 사실 이 함수 파트 빼고는 다 나간 거라서 책의 절반이 남았으니 그냥 이번 달에 계속 같이 병행하시면 어쨌든 끝날 거야.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얘 같이 하면서 거기 있는 2학년 2학기랑 같이 병행할 거고, 빠른 학교들 기준으로 우리 영어를 빼고는 다 빨리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라서 사실 시험이 한 45일, 43일 정도 남았습니다. 중간고사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6주 남았어요. 6주. 벌써. 일 나왔다. 방학이 아니 계약을 안 했는데 시험이 6주 남고 개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2학년 2학기를 먼저 병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심지어 우리 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를 끝내면 저 2학년 2학기하고 고기집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중국집. 갖고 있습니다. 중국집이 아니라 고기집으로 만들 거고요. 중간기만 학번이 나올 겁니다. 네? 중간기만 학번이. 왜냐면 잘 봐. 9월달에 시험 보시지? 네. 10월달에 시험 보지? 네. 일부 학교는 12월달에 3학년과 기말고사를 같이 보게 되어 있어. 그 12월달에 시험을 또 기말고사 대부분을 볼 거야. 네. 그러면 학교마다 일정을 보면 9월, 10월, 11월, 12월이 다 시험 기간이야. 그러니까 그냥 저 고깃집을 계속 당분간 학생들마다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합본으로 돼 있을 거고, 2학년 전범위가 2학기 전범위가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얇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당연히 두 권에서 만들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 이거는 시험 범위가 딱 제각각일 겁니다. 아주 정말 엉망진창의 제각각이 꽤 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시험 기간이 빠른 학교들은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만 시험을 보게 될 거고, 10월 달에 보는 영어는 닮음을 기본까지 시험을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고 11월 달에 시험이 끝나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닮음의 활용을 시험을 안 볼 가능성도 있고요. 12월 달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전체를 다 보게 되기 때문에 어디를 끊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12월달. 네, 그래서 그냥 전범위가 섹션별로 다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험 기간이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고깃집을 이제 분출을 이번 달에 할 건데 이번 달에 해야 한다며. 이번 달에 할 건데 이번 달에 분출이 나가시면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끝나시는 시점에 너희들은 그 책을 냅니다. 학원에서 보관하고 있어야지. 너네 주면 잃어버려서 안 돼. 다 보냈어요. 분명히 기말고사 기간 들어오기 전에 잃어버릴 거야. 그래서 다 거둘 겁니다. 알아두시도록 하고, 자, 오늘은 2차 함수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2차 함수 이해 좀 하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할 거고, 제 시작은 2차 함수. 저번 시간에 함수가 무엇이다, 뭐 이런 얘기, 1차 함수부터 쭉 설명을 해줬지만 2차 함수는 결국은 y는 x에 관한 2차 식으로 정리되는 식을 우리는 2차 함수라고 불러요. 그치?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y는 ax 제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가장 적합한 표준형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2차식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걸 일반형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에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일반형이고 기본형이고 기본형에서 표준형의 과정들을 몇 개 스텝에 나누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됐지? 네. 지난 시간에 y는 ax 제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애들을 그려줬지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이걸 살짝 바꿀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라고 했고 2차 함수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칭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요 녀석을 기준으로 y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수직하게 이하고 이가 같습니다. 됐니? 네. 요 길이 값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 x의 좌표를 만약에 내가 알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이쪽에 있는 값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 값을 갖게 된다. 같은 이유에서 요 녀석을 이렇게 넣어서 당연히 이쪽에 베타라고 표시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 대칭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성을 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꼭지점이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축의 방정식이죠. 됐어? 네. 얘는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 나이고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y 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니? 네. 그리고 꼭지점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꼭지점은 뭘 말한다? 원점. 0,0이라는 건데 얘가 갖고 있는 수학적 의미는 어떤 거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응? 원점 말고 꼭지점이 수학적 의미가 뭐냐고. 저 원점인 게 꼭지점이 원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지점이 뭐냐고. 감소했다가 증가. 그렇지. 우리가 이쪽 2사분면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은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떨어지고 있죠. 1사분면에 있는 이 그림은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감소함수라고 불렀었고 얘를 증가함수라고 불렀었는데 원점을 긴점으로 해서 감소함수가 증가함수로 변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기 직전에는 다 감소함수고 원점을 지나면서부터는 다 증가함수야.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증가함수에서 감소함수로 변하는 그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교 책에는 교과서에는 아무에도 그런 데에 써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알겠어요? 네.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너네가 수투 지금 현재 교과과정의 수투 너희들은 바뀐 교과과정으로 나중에 미적분 1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그때 가면 듣게 돼요. 됐니 여기까지?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녀석의 그림을 볼 때 내가 이쪽에다가 그림을 그려줬었어. 이쪽 똑같이. 아이고 잘못 그렸다. 그치? 자 무슨 소리냐? 여기 있는 알파를 갖고 쭉 내려와. 여기 찍히겠지? 네. 좀 더 내려갔어야 되나? 진짜? 이쪽에 내려오고 여기잖아. 네. 그럼 얘가 이렇게 갈 거야?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갔다. 또 갔습니다.
어떻게 써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다 그리는 걸 y는 x제곱으로 그린 건데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의 그래프와 자 무슨 대칭? 그렇지. x축을 가는 기점으로 얘를 적은 거죠. 그래서 x축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됐니? 그 다음에 뭐 따로 얘기할 거는 없죠. 우리가 네 번째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a가 0보다 크면은 전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갖고 x가 0보다 작을 때 이제 이렇게 쓰죠. 그냥 감소함수 x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할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가 3, 4분면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증가함수 x가 0보다 클 때는 2, 4, 4분면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너희들이 좀 볼 때 감소함수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면 되냐 뭐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우하향, 즉 오른쪽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를 갖고 있는 애들은 다 감소함수고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형태를 갖고 있는 애들은 다 증가함수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가 이거잖아. 그리면 네. 우하향이니까 감소, 이쪽도 우하향이니까 감소, 이쪽은 우상향이니까 증가, 이것도 우상향이니까 증가. 형태는 사실 다르죠. 이렇게 증가하는 거, 이렇게 증가하는 거 형태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는데 이 형태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돼요. 제가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이런 것들의 구분은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증가냐 감소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자, 이걸 갖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반지름의 길이가 x고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의 너비를 y라고 얘기를 할 때 y에 관한 식으로 쓰고 2차 함수인지 말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결국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90도고 이 새끼가 x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넓이 y라고 했을 때 네.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이 2파이를 그러니까 인간들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 그렇지. 파이 r 제곱인데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파이의 r 제곱이 누구냐?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x로 났기 때문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게 넓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너네는 뭐라고 할 거냐면 y는 4분의 1 파이 x 제곱 이렇게 쓰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이차함수다. 맞아 틀려? 맞지? 여기서 말하는 파이 문자 아니다잉? 네. 우리는 파이를 뭐라고 하죠? 3.x 아니고 9이죠. 원주율이라고. 얘는 무리수입니다. 알겠어요? 네. 값이 정해져 있는 무리수인데 그 무리수의 형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파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지? 네. 여기 2차부터 2달라고 쓰면
네, 이차함수인 거죠. 이왕이면 관계식도 썸으로. 관계식에 썸이라고 써있죠. 자, 개념 2번에 x, y, 점점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점점점. 그치? 네.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적으면 4. 그치? 네. 마이너스 1에 적으면 1, 네. 0, 1, 4.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어? 네. 여기까지 되었지? 그럼 얘를 갖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 너네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네. 지금 보면 1, 2, 3, 4, 5까지 그려지고 1, 2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요점, 요점, 요점 그 다음에 이렇게 2점, 2점 지나가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럴 때는 적당히 잘 휘어서 참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 어떻게 이거 적당히 잘 휘어 제일장, 그렇지? 적당히 잘 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얘네들의 모양이 대칭성을 띌 수 있도록 그래프의 모양을 잘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1차 함수는 사실 좌대고 직선으로 그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2차 함수는 참 말하기가 그려. 이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 이건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1차 함수 배웠지. 그 다음에 2차 함수 배우면서 한번 쉬었죠. 그러니까 얘가 2차. 그러면 이렇게 가면 3차. 이렇게 가면 4차. 이렇게 돼요. 얘도 그래프를 나중에 그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갈수록 사실 그래프의 모양은 병신 같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범위. 그러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니까 감소함수 찾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찾아? 그래프가 우하향. 우하향. 그러니까 사실 우하향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간다. 우리 사실은 선을 그릴 때 오른쪽으로 내려가게 그리려고, 오른쪽으로 선을 그리려고 하면 위로 그리는 것보다 밑으로 그리는 게 더 편하시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거. 좀 불편하게 그리면 우리가 말하는 우상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증가함수. 편하게 그리실 수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감소함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손이 반대로 올라가는 게 편한 스케줄이 좀 있어요. 좀 애매하긴 하는데, 자, 내려오시면 이게 감소함수. 그러면 y축보다 왼쪽에 존재하잖아. 우리가 이거 범위를 얘기할 때는 x의 범위만 얘기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없다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이 0이라는 걸 기점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x는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1-0 이거 그냥 같이 할게요. 다음 중 2차 함수의 개수. 자, 2차식 찾아. 기억 2차식이야? 아니요. 아니야. 니은 2차식이야? 네. 네, 2차식 맞아. 디귿 2차식이니? 네. y는 x에 관한 2차식 쓸 수 있죠? 네. 리을 2차식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2x에 제곱 있으니까 2차식 맞습니다. 미음 2차식인가요? 아니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제곱이니까 없어져. 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세 개. 이것에 의해서 3개입니다. 자, 우리가 2차 함수다 라고 하면 2차식이라고. 2차식. 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돼? x제곱의 개수가 살아있어야 돼. 0이 되시면 안 돼. 그러니까 2-0번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뭐라고 써있냐면 y는 ax의 제곱 마이너스의 뭐야 a씨 안 보여. 마이너스 3. 3 a 아, 네. 마이너스 3이 앞으로 가요. ax
아,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네. 자, 얘를 풀어요. 마이너스 3 a제곱 x제곱. 그치? 네. 플러스 2ab에 마이너스 3을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6ab a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됐어? 네. 근데 사실 뒤에 있는 새끼는 별로 중요하진 않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녀석이었어.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x제곱의 개수가 얘네들의 관계성에 의해서 a 마이너스 3 a 제곱 x 제곱이고 얘네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0이 되는 걸 찾아볼 건데 그러면 우리가 a의 마이너스 3a 제곱이니까 a를 묶으면 1 마이너스 3a가 되니? 네.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a 값이 0이거나 a 값이 3분의 1이겠죠? 네. 됐어? 네. 그러면 얘가 아니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겠지. 됐어? 네. 그리고 얘네들 사이는 그리입니다. 됐어? 둘 다 해야 되잖아. 네.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x가 0만 안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또는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뭐니? 둘중 하나. 근데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는 얘기를 하면 둘 다 점. 참 명제를 안 배우니까 사실 이해하기 어렵네. 옛날에 명제 중2 때 가르칠 때는 이런 얘기를 따로 하는 거 설명하는 게 간단했었는데 기화가 먹어 죽겠어 지금 갑자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F2가 마이너스 7이 됐어. 네. 이게 무슨 뜻이지? x에 2를 대입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7. 네, x가 2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7이라는 뜻이죠. 네. 여기다 2를 갖다 집어넣으면 4에 4a 플러스 플러스 6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7이다. 그치? 네. 그러면 4a가 어떻게 된 거죠? 마이너스 8 8.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네. 됐어? 네. a가 마이너스인 건 사실 궁금치 않아. 문제에서 원하는 건 네. f-1의 값을 요구했다고. 네.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이걸 갖고 fx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네. 이 상태에서 f-1을 구할 거니까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죠. 네. 마이너스 1에 3을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3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5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우리 계산값은 마이너스 10이다. 됐습니까? 네. 자, 옆에 있는 건 풀어요. 네. 자, 넘어갑니다. 거기 있는 거 알아요? 거기 있는 내용 다 설명한 거야. 우리가 여기서 거기 써 있는 내용 중에 뭐 설명 안 한 거 딱 한 가지죠. 포물선이다 라는 말 한마디만 설명 안 했습니다. 네. 포물선은 뭘 말하는 거냐? 얘가 그래프의 모양은 포물선이라는 건데 원래 포물선의 뜻은 물체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움직임을 말해요.
그때 저 물체의 움직임을 선으로 표현한 걸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 네. 그러면 이 새끼를 쭉 모아서 좀 더 각도를 높이 올리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새끼가 얘랑 똑같다 라고 해서 포물선의 포물선 모양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을 뒤집으면 얘가 되니까, 그치? 네. 뒤집으면 얘가 되니까 얘가 이 위에 거고 얘가 이 밑에 거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본다? 포물선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포물선 모양은 아니고요. 물체를 던지면 저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액션은. 하지만 그냥 가장 근접한 모양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실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얘기 했었죠. 이 녀석의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애들이 이렇게 오그라든다. 네. 폭이 좁아진다 라고 했던 얘기만 여기서 지금 추가가 되시면 되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 있는 얘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자, 바로 봅니다. 개념 확인 1번. 그래프가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자, 그래프가 위로 블록하려면 우리가 이 모양을 위로 블록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됐니? 네. 그러니까 A 값이 뭐가 되는 거? 음수. 음수가 되는 걸 찾으라는 소리야. 누구? 기억 리얼 리얼. 기억하고 리을하고 미음하고. 됐지? 네. 자, 이번에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모양 찾으라는 거죠. A 값이 양수인 거. 네. A 값이 양수인 것 중에서 폭이 가장 넓은 거.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겠어. 네. 그럼 반대로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이 넓어져요. 넓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양수인 건 니은, 디귿, 비읍이 있는데 그 중에서 A 값이 제일 작은 건 몇 번이야? 디귿이야. 그래서 2번은 디귿입니다. 이해되니? 네. 자, 2번에 그래프의 폭이 y는 x제곱의 그래프보다 폭이 좁은 거. 됐어? 네. 그러면 y는 x제곱보다 폭이 좁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1보다 작아야 돼요. a의 절대값이 x제곱 앞에 써있는 개수가 우리가 말하는 a인데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걸 찾으면 됩니다. 네. 누구? 디귿 리얼 비읍. 디귿하고 리얼하고 비읍. 네, 리을하고 비읍이죠. 아, 그거는 뭔 소리야? 계속 미안. 뭔 소리야? 큰거 아니에요? 큰 거 찾아야지. 아꼈구나. 아. 자, 우리가 클수록 좁다고 했죠? 아 맞네. 미안해.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좁다고 했으니까 1보다 큰 걸 찾아야죠. 미안해요. 절대값이 1보다 큰 거는 기억하고 기억하고 니은하고 비읍. 니은하고 미음이죠. 오씨. 그래프가 x축에 대해 서로 대칭인 거. 자, 우리 아까 뭐라고? y는 ax의 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은 x축 대칭 형태를 띈다고 했죠. 네. 자, 그러면 부호만 반대인 녀석. 기억하고 비읍하고. 기억하고 미음하고 디귿하고 비읍. 네, 디귿하고 비읍이죠. 아, 1번 문제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네. 말로 설명하기 참 애매해요. 자, 대충 그립니다. 양쪽에 대칭 안 된다고 따지지만 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자, 대충 그렸고요. 여기가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리을, 디귿, 그 다음에 여기가 니은, y는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얘네들한테 이제 보는데 지금 여기 있는 기억은요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냐면 이 녀석의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잖아. 네. 1보다 큰 녀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y는
뭐 3x 제곱 얘랑 그리고 모양이 비슷하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모양이 비슷하니까 이건 x축 대칭이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라는 거죠. 네. 됐어? 네. 그랬을 때 니은과 디귿은 y는 모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네. 됐어? 네. 그러면 요거 형태를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 애를 찾는 건데 기억은 나가리, 니은도 나가리죠. 안 되는 거죠. 맞지? 네. 자, 디귿하고 리을의 경우 리을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하게 맞고 디귿도 사실은 뭐야? y는 마이너스의 5분의 5 이고 이 녀석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1보다 작은 녀석을 써야 됐었거든. 네. 근데 거기 있는 디귿도 1보다 작은 거 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맞게 표시되어 있는 건 디귿과 리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번에 다음 중 이차 함수 y는 ax제곱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 꼭지점의 좌표는 0,a다? 아니에요. 0,0이었죠. 네. a가 0보다 클 때 위로 볼록이 아니라 뭐라고? 아래로 볼록하다. 그치? 네. 누워있을 때 배 생각하면 돼. 위로 이렇게 위 보고 누워있어야지 위로 볼록할 거 아니야. 아. 엎드려 있어야지 아래로 볼록할 거고. 오. 그치? 자,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하죠. 네. a가 0보다 작으면 x가 0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하면서 y값이 감소한다. 자,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란 뜻이죠. 네. a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으면 3, 4분면이잖아. 네. 증가함수죠. 그렇죠. 틀렸어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셔야 돼요.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얘가 맞는 얘기죠. 자, 5번에 써있는 y는 3분의 1일 때 점 3,1을 지난다. 잘 생각해봐. 우리가 갖고 있는 식의 형태는 y는 ax의 제곱이니까 3분의 1 x제곱이라는 뜻이죠. 그치? 네. 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 대신에 3의 제곱이 오는 거죠. 네. 이렇게 주어질 거니까 그럼 뭐가 나올 거냐면 3분의 1이 나와야 돼? 그치? 네. 그러니까 3,3분의 1을 지날 거야. 5번도 틀린 얘기죠. 됐습니까? 네. 자, 3번, 3-0번으로 3-0번으로 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 비가 먹으니까 사실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려. 저기 지금 마이너스 2 찍었는데 그래프 완전 이상하지만 얘가 6이라고 찍혀 있잖아. 그럼 요점의 좌표 우리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x 먼저 y 나중이니까 마이너스 2,0이라고 읽어. 6이라고. 네. 됐어? 네. 얘가 의미하는 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6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네. 근데 우리가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잖아. 네. 그러면 이걸 갖고 생각을 하면 6일 때 y가 6일 때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6 이꼴 4a 이렇게 나누면 2분의 4분의 6 a니까 2분의 3이죠. 됐어요? 네. 따라서 너희들이 원하는 관계식은 y는 2분의 4x죠. 2분의 3x 제곱입니다. 됐을까요? 네. 자, 오늘 숙제 코딱지만큼 있어. 6문제. 나이스. 어, 그래서 2-2가 많을 것 같아. 그러지. 2-2가 많겠지. 어. 자, 오늘부터 2-2를 병행할 겁니다. 쌤, 오늘 몇월 며칠이에요? 8월 8월 10일. 받으시오. 내가 심화책을 할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지만 예. 원래 영광적인 좀 심하기 때문에 받으시오. 2학년 1학 2학년 2야? 2학년 1학 예? 왜?
지원이가는 자, 이씨 잘 듣도록 합니다. 경시 문제 맛보기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신경도 안 쓸 거고요. 수업 시간에 내가 해줄게. 그리고 거기 있는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건 스텝 4에 1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시험에 학교에서 잘 나오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있는 21번부터 25번은 요즘에 보면 이 동네 학교들도 시험 전체에서 한두 개 정도를 내고 있다.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 아까 스텝 1번부터 20번 사이에 형태가 내가 자꾸 제일 많이 보는 형태의 시험들이야. 메인 페이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내용 정리를 쭉 할 겁니다. 내용 정리를 쭉 할 거고 주로 여기 있는 책들은 몇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돼. 네. 자, 그러니까 수업 잘 듣도록 하시고 집중해서 봅니다. 요거는 정말 요번에 너희들이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원래 첫 단어는 2학기 첫 단어는 삼각형의 형태이죠. 됐지? 네.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 이등분 생각. 이등변 삼각형. 그럼 뭐든지 제일 처음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 제일 중요하게 배우는 건 뜻입니다. 이 이등변 삼각형이 갖고 있는 수학적인 뜻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의 그림을 약간 너무 정사각형스럽다.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얘네가 갖고 있는 뜻은 결국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만 같습니다가 얘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됐지? 네. 이랬을 때 얘네가 갖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됐니? 네. 첫 번째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죠. 원래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길이가 같은 두 변에 끼어 있는 이 각을 꼭지각이라고 한다. 됐어요? 네. 그랬을 때 이 꼭지각을 마주 보고 있는 이 변을 우리 뭐라고 한다? 밑변이라고 부른다. 됐니? 네. 이 녀석을 밑변이라 불렀을 때
이 밑변의 양 끝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다? 밑각이라고 부릅니다. 됐니? 네. 근데 이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거죠.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의 수직. 밑변을 수직이 등분한다. 이런 성질을 갖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꼭지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녀석을 반으로 쪼갤 겁니다. 어떻게? 이 새끼랑 같게요. 네. 됐니? 네. 그러면 얘가 쭉 내려와서 여기에 90도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90도로 만나면서 이변과 이변의 길이도 같아집니다. 이 밑변에 있는 요점을 우리가 M점이라고 했을 때 B부터 M까지, C부터 M까지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우리는 사실 뭐 해야 돼? 왜 저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저게 왜 저러는지까지 시험에 나오시고, 더 중요한 건 저 왜 저러는지에 대한 것들은 보통 수행평가로 많이 합니다. 알겠지? 네. 그럼 왜 저러는지 그러는 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야,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수행평가를 보실 때 얘네가 왜 이렇게 되는가를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좁은데 위에다 쓰면 나중에 이렇게 칸이 부족할 텐데.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클 필요 없으니까 좀 작게 그릴게요. 기호만 쓰면 되기 때문에 지금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각 A의 수직 이등분선이 BC와 수직 이등분선이 뭔 개소리야? 각 A의 이등분선이요. BC와 만나는 점을 H라고 얘기를 할게요. 됐니? 네. 애초에 우리는 뭐라고 각 A가 반으로 잘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H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냐면 AB하고 H는 원래 AB와 H의 길이값은 같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 반으로 잘랐다고 했으니까 각 B, A, H 이꼴 각 C, A, H죠. 네. 쓸 게 많아서 줄을 잘 맞춰 쓰지 않으면 우리 나중에 필기할 공간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AH는 공통이니까 네. 됐어? 그러면
삼각형 BAH와 삼각형 CAH는 무슨 합동? SAS. 네, SAS 합동이 됩니다. 자,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제 2학년 2학기를 배우시잖아요. 2학년 2학기를 배우시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때까지만 해도 SAS를 얘기를 하면 무조건 합동밖에 없었죠. 근데 2학년 2학기에서 SAS 달몬도 등장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합동이란 말을 안 쓰시면 감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행평가에서. 됐지? 그래서 얘가 SAS 합동이 되는 거고, 합동이 됐으면 이제 뭐라고 한다? 따라서 각 B와 각 C 값은 당연히 같겠죠.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1번 끝인 거죠. 그래서 2번은 어떻게 하냐? 2번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빗변은 수직이 되는 거죠. 근데 똑같아요. 여기까지. 여기는 여기에다가 이게 아니고 누굴 갖고 와서 해야 되는 거냐? 이 상태에서 합동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각 BHA 이꼴 각 CHA가 되실 거고 당연히 그러면 90도겠죠? 됐니? 네. 그리고 BH의 길이값하고 당연히 또 CH의 길이값은 같겠죠? 그러니까 밀변이 수직 이등분 되는 거죠. 됐어?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성질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2번 영역이고요. 이 2번에 있는 이 녀석이 어디랑 관련성을 갖냐면 너네가 나중에 외심과 관련성을 갖습니다. 알겠어? 사실 이등변 삼각형을 배우는 건 이등변 삼각형이 사실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우신 내용이거든요. 밑각이 크게 같다는 건 이미 배웠다. 이 고등학교, 중학교 내용이 올라오면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의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는 성질을 하나 추가적으로 배우시는 건데 저거 하나 배우자고 이 단어를 꺼낸 게 아니고 저거를 알아야지만 외심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배우고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단어는 여기다 쓰면 되겠다. 뭐냐면 직각삼각형의 합동이죠. 그치? 네. 두 가지를 배우시죠? 뭐하고 뭐 배우시죠? RHS. RHS하고 RHAJ. 네. 여기서 말하는 R은 뭘 말한다? 입주가. 네, 얘가 의미하는 게 직각. H가 말하는 게 입변. 빗변의 길이야, 정확하게는. S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변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도 아. 네. 각의 크기죠. R은 직각의 크기라고 쓸 필요가 없죠. 직각 자체가 90도. 그 크기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 RHS니까 RHA부터 설명할까? 자, 당연히 이거 같아야 되고. 됐어? 네.
이 상태에서 RHS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우리는 뭘 얘기할 거냐면 나머지 한각인 요각이 요각과 같아요 라고 하면 우리는 RHA 합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네. 근데 원래 이 두 각이 같고 90도가 같으면 나머지 한각도 같아. 실제로는 사실 이렇게 같다는 거죠. 여기도.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사실은 ASA 합동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합동이 왜 되냐라고 하는 거 증명하지 않아. 어차피 ASA 합동하고 똑같은 거니까. 근데 왜 직각삼각형 합동을 따로 배우고 지랄이냐라고 하면 RHA 합동, RHS 합동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은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얘는 이 역으로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한다?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이거를 우리가 RHS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얘가 왜 합동이야? 원래 잘 생각해봐. 분명히 중학교 때 전에 원래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합동을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끼인 각이 아닌 한 각이 같으면 삼각형은 두 개의 모양으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삼각형 합동이 될 수 없다라고 배웠어. 근데 지금 여기는 갑자기 90도가 됐다고 합동이 되셔.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사실 해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얘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갑자기 육면 같은 게 됐네. 자, 요 상태야 하는데 됐니? 이 새끼는 뒤집어서 가져올게요. 됐어? 네. 그래서 어떻게 가져온다? 이렇게 가져오시겠죠. 됐어? 네.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붙이면 어떻게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맞아? 네.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가 수성이 되시면 어떻게 돼? 수직이. 수직이 등분선이 되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순간 우리 뭐라고 한다? 이 새끼하고 이 새끼 길이가 같아진다. 맞죠? 네. 젠장한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네. 짝대기가 하나짜리가 있어서 얘는 둘이 같아지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SAS 합동으로 바뀌어요. 물론 ASA로 얘기할 수도 있어. 뭐라고 할 수도 있냐면 요거하고 요거 같아질 거니까 꼭지각이 이등분선이니까 어쨌든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얘네들은 합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니? 네. 근데 이걸 배워서 뭐해? 갑자기? 이걸 배워서 뭘 할 거야? 수익. 응? 수행평가. 얘는 뭐 때문에 배우냐면 사실 세 번째 배우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때문에 배워.
얘 때문에 배우시죠. 됐어요? 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의 이제 제일 처음 얘기는 각이 있어야 뭘 성질을 얘기하든 말든 할 거니까. 원래 각이라고 하는 거는 한 점에서 시작하는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게 이제 각이죠. 네. 그래서 보통은 여기를 라지 x, 라지 y, 여기를 제로, 원점, 제로가 아니지 사실 원점이니까 오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의 이거는 좀 비슷한가요? 약간 다르니까. 자, 요각과 요각의 크기가 같도록 이렇게 잘랐습니다. 됐니? 네. 이 상태에서 아무데나 손을 이렇게 잡아서 아무데나 손을 잡아서 여기서 선을 내리고요. 수선을 내리고 여기서 수선을 내리시면 이 수선의 길이 값은 4점. 됐어요? 네. 이게 이제 뭐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 선 위의 한 점에서 각을 이루는 두 반직선까지의 길이가 같다.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됐니? 네. 또 줘라? 오늘 또 어김없이 이것도 그닥 중요치 않습니다. 얘네가 길이가 같아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여기 빗반의 길이 공유하고 있죠. 네. 90도 나와 있고요. 그치?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삼각형의 관계성은 RHA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변의 길이도 같아져요. 근데 이건 사실은 안 중요해. 안 쓸 거야. 쓸 일 없어. 너희들한테 사실 중요하게 있는 건 이거에 대한 여기죠. 뭔 개소리냐, 여기라는 거는. 비슷해 보이나? 좀 달라 보이나? 자, 이렇게 그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각을 이루는 두 반직선까지의 각 내부의 한 점에서 각을 이루는 두 반직선까지의 길이가 같아졌습니다. 됐니?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점, 보통은 이 점을 이제 P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P점과 O를 연결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얘하고 크기가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네 들 관계성은 뭐냐면 RHS 합동이 되셔서 그렇고요.
이 새끼 때문에 사실 이거 배운 거야 방금 전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이제 반대로 되는 거거든요. 각의 내부에 이제 분 말고 한 점 P에서 각을 이루는 두 단직선까지의 길이가 같을 때 OP는 각의 2등분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어? 그래서 이렇게 배우시는데 이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을 배워서 우리는 도대체 뭐에다 쓸 거냐? 라고 하면 이 수기를 갖고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내심의 성질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삼각형의 성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심과 외심을 위한 단어냐. 내심과 외심에 대한 성질을 얘기를 할 건데 외심을 얘기를 하려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내심을 얘기할 거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알아야면 이거를 둘이 같으려면 합동 조건을 알아야 되고 합동 조건을 알아야 되니까 직각성의 합동을 또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배웠어. 근데 이렇게 배웠으니까 사실 결국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외심과 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삼각형의 외심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됐어? 네. 근데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고 문제는 외접원은 있는 그대로 한문을 우리가 표현을 한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설명을 하면 밖에서 만나는 원이야. 밖에서 접하는 원. 됐지? 네. 근데 밖에서 접한다는 뜻은 뭐냐? 이런 뜻이거든요. 다각형의 모든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우린 뭐라고 한다? 외접원이라고 부른다.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원을 코딱지만하게 그려서 설명을 일단 먼저 하도록 하면 이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그치? 네. 근데 이 원에 있는 모든 녀석과 다각형의 꼭지점을 이런 식으로 공유하고 있는 다각형이 존재한다면 이 다각형 입장에서 이 원을 외접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이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됐어요? 네. 보통은 외심은 영문 5를 갖다 쓰는데 됐니? 네. 여기서 말하는 5는 보통 이런 애들에서 얘기를 하는 5는 오리진, 기원, 각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5는 뭘 말한다? 아웃이라는 뜻이죠. 외부. 원래 아우터 서클인가? 정확한 용어가? 뭐 그럴 거야. 근데 그 아우터 서클의 중심. 센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녀석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왜 삼각형을 배우냐? 모든 삼각형, 모든 다각형의 이 외심을 다 갖겠어? 아니요. 안 가져. 근데 여기다 평사 그리면 평사의 모든 점을 지나가게 원 그릴 수 있어? 아니요. 못 그리잖아. 평행사변형은 외심이 없어. 물론 평행사변형에서 모양이 좀 변형돼가지고 직사각형이 되시면 외심이 생겨. 근데 대부분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의 외심을 배우자. 우리가 평행 이런 다각형에서 외심을 가지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다 같아야 되는 거거든. 이 길이 값들이. 원래 하나 더 그릴 수 있는데 외심을 줄게 돼서 안 그렸어. 이 길이 다 같아야 돼. 왜? 한지름이니까. 그치? 그러면 삼각형은 점이 3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심을 갖더라. 에이, 꺾었다. 꺾으면 안 되는데. 또 꺾어. 아, 그래서 뭐 먹지? 웃기가 벌써. 아니, 좀 마음에 안 들게 그려졌는데. 그냥 보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쳐놓으시고요. 이등변 삼각형도 아무것도 아닌 새끼로 맞을 거라서 대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BC, 우리 원의 중심을 우리는 O라고 얘기를 하죠. 외심. 그렇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쭉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이등변 삼각형을 배운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잘 봅니다. 네. O에서부터 A를 연결해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돼요. 뭐로 돼? 연결돼요. 당연히 연결돼. 저거 연결하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임마. 자, 이 길이 값은 다 같다는 거죠. 중요한 거. 이렇게 사선, 여기 그는 건 멀리 떨어지고, 그러겠습니다. 이 길이 값이 다 같아요. 됐니? 자, 봐봐. 그러면 O, A, B, 이등변 삼각형, OBC 이등변 삼각형, OCA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우리가 외심에서 뭐 갖다 쓴다고 했냐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밑변에 수직 이등분하는 걸 갖다 쓴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올려요. 네. 됐어? 이 변에 대해서도 수직 이등분선을 올립니다. 됐어? 네. 그 다음에 A, B에 대한 녀석도 수직이 된 문서는 올려요. 하나, 둘, 셋, 넷, 5개. 에? 그러니까 여기서 내리네요.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외심의 위치 또는 정확한 의미는 작도입니다. 작도.
어떻게 찾을 거냐? 인데 결국 얘네들의 성질을 생각하면 여기서 수직이등분선 올리고 여기 수직이등분 올리고 수직이등분 올리면 얘가 꼭지각이 되니까 다 만나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얘는 변의 수직 이등변선의 교점입니다. 알겠어? 네. 얘는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변들의 수직이등분선을 올리면 딱 외심에서 만나게 돼요, 항상. 됐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걸 갖고 외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실제 위치를 볼 건데 칸이 많지 않아서 다 그릴 수 있을까 모르겠다. 자, 예각삼각형. 에이, 진짜. 이렇게 있는 거 보이지? 자, 됐죠? 네. 자, 여기서 수직이등분선을 올리시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네. 됐니? 네. 자, 모든 녀석을 올릴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수직이등분선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실 겁니다. 여기 생기겠죠. 여기에 생길 거고 얘가 왜 5점이죠. 네. 그러니까 예각삼각형은 어디 생기냐면 내부에 생깁니다. 졸라 당연한 것 같은데 직각삼각형이 되면 이 녀석에서 수선을 이렇게 올려요. 아, 두 개 성공은 안 돼. 여기도 조그마한데. 여기 수직이등분선 올렸어. 됐니? 여기서 수직이등분선을 올리시면 어디서 만나냐면 정확하게 빗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됐어? 네. 잘 생각해보면 너네가 여기서 직각을 이루는 여기까지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잖아? 이렇게 선을 내려서 쪼개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합동이고 얘하고 얘하고 합동이고 얘하고 얘하고 합동이야. 맞아? 네. 그래서 직각삼각형에는 빗변에 중점에서 생깁니다. 졸라 많이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직각삼각형 빗변에 중점이 생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잘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자, 등각삼각형이면 자, 여기서 반띵해서 올렸어요. 여기서 반띵해서 올렸어요. 여기 생기네? 네. 이 새끼는 외부에 생긴다는 거죠. 됐어? 네. 그래서 모든 새끼가 다 똑같은 위치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외심의 위치는
예각이냐 직각이냐 둔각이냐에 따라서 내부에 생겼다 빗변의 중점에 생겼다 밖에 생기는 이런 형태로 애들 위치가 다 다르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얘네가 갖고 있는 외심의 성질 이거를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거 좀 정리해야 돼. 이 녀석이 P, Q 아니다 보통 세개는 DEF로 되어 있을 거야. 일반적인 그래.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때,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잘 하도록 합니다. 순서가 잘못됐네. 여기가 DEF가 아니네. 여기서부터 잡았는데 보통 DEF. 자, 첫 번째 외심의 성질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 아주 근본적인 거.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다 반지 이름으로써 같죠. 자, OA, OB, OC는 다 R로 같습니다. 맞나요? 네. 이 DEF는 수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A와 AD와 BD의 길이가 같고요. 그렇지? 네. BE와 CE의 길이가 같고 CF와 A. 여기가 CF하고 AF의 길이 값이 같습니다. 그렇지? 네. 또 이번엔 각으로 가서 각 OAD 각 OBD 당연히 이거 같지 않죠? 끝에 네. 보통 이 새끼를 X라고 쓰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각 O, B, E 각 OC Y 그니 네. 각 OCF 각 OAF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다 같은 거 맞죠? 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X, X, Y, Y, Z, Z 그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X랑 Y랑 Z랑 다 더하면 또 90도. 네, 90도다. 원래 XX, YY, ZZ야 180도 나오니까 네. X, Y, Z만 모아서 구하면 이제 90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얘죠. 네 번째 거. 얘 증명도 하실 수 있는 애들. 별 의미는 없지만 각 BOC는 2배의 각 A 값이죠. 각 COA는 2배의 각 B 값이고요. 각 AOB는 2배의 각 C의 값입니다. 이게 이제 외심이 갖고 있는 성질이야.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누구다?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새끼는 이 새끼다. 얘네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냥 뭐 이렇게 쓸 거야,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는 새끼니까 외우셔야겠다. 네. 그렇죠? 근데 외우시는 것도 외우시는 건데 사실은 뭐도 나오냐면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저거에 대한 증명도 나옵니다. 누구냐? 이 새끼에 대한 것만 나오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도 사실 증명할 수 있지만 그니 네. 이제 칸이 없어. 지워야 돼.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다. 열심히 피해서 써봤는데 역시 안 되는 거야.
이 교실의 칠판 너무 작아. 업그레이드. 저쪽에도 칠판 달 거야 실제로. 반대쪽. 반대쪽에 칠판 달 교실 뒤로 뒤집을 거야. 네. 저쪽 보려고. 바꿀 건데 저기 뭐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시험 저기 뭐야 특강 끝났으니까 이제 할 거예요. 이게 더 쉬운 게야? 네. 아니다. 얘는 써야 되겠구나. 네, 사진 찍어놓고 지우는 거 같아. 어차피 영상이. 동영상 있잖아. 아니 그럼 사진만 찍고 싶어요. 찍어. 내가 찍어서 올려줄게. 진짜? 고마워. 괜찮? 안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사실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 아이폰 11이니? 14요. 아이폰 14가 최근 건가? 15가 최고. 없냐? 15 있어요. 그럼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 요즘에 이게 약간 선생님 거는 안 돼, 안 돼. 요즘에 안 돼. 컴센터 한번 갔다 와야 돼. 기울여서 찍지 말고 내놔봐, 너. 맨날 이렇게 기울여서 찍냐? 사실. 여기서 그렇게 없어. 그거 뭐야, 왜 잘려? 이거 그 잠시만요. 아니야. 그냥 놔둬. 1배속으로 바꿔. 이렇게 어찌면 됐어, 뭐. 여기 올려. 그다음에 이쪽 지웁니다. 이등변 삼았으면 좀 지워보는데. 저기다 써놓은 BOC가 각 두 배의 각 A가 왜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할 건데 모양마다 다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각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조금 아까보다는 크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녀석에 대한 외심은 여기쯤에 위치하게 될 거고요. 좀 더 위쪽에 주셔야 되나? 네.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잖아요. BOC니까 얘를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 권리적표네. 여기다 쓰면. 그치? 네. 그럼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선 하나만 붙습니다. A를 연결해. A와 O를 연결하는 선 하나만 붙죠. 오늘 선이 안 나간다. 연습을 다시 해야 되나?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과 이거는 저희 같잖아. 아까 전에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X라고 분표기한다고 했어요. 네. 그치? 네. 그 다음에 요각과 요각이 같고 아까 이 녀석을 오늘 뭐라고 부른다고 Z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예. 꼭 X, Y, Z를 꼭 안 써도 되고요. 상관도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삼각형의 외곽이에요. 네. 그럼 이 외곽은 두 각의
이웃하지 않은 두 각의 합이죠. 네. 맞지? 네. 그 다음에 얘도 이 외곽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EZ라고 하는 거 아니니? 그래요. 자, A의 각도는 X 플러스 Z인데 BOC는 EX 플러스 EZ야. 네. 두 배지. 네. 끝났어. 자, 직각삼각형. 정말 할 게 없어. 우리가 아까 직각삼각형은 빗변에 중점이 외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럼 얘가 외심이야. 오. 그치? 그러면 얘는 아까와 똑같이 여기다 선 하나만 그으면 끝났죠. 왜? 여기가 각 A니까 A라고 쓰면 얘도 A가 될 거고 얘는 2A가 되니까 끝. 증명할 게 없죠. 다시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했을 때 둔각삼각형이 나오면 골 때립니다. 얘가 답이 없어요. 내가 손이 밑으로 내려가면 선이 안 그려지거든요. 갖다 버리시고. 안 짜면 잘못하네. 자,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외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A, B, C를 이루는 모든 6변에 따라서 3을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잘 생각하고 연결해야 돼서. 자, 됐죠?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만큼을 x 그치? 네. 그러면 이만큼이 EX. 네, 2x니까 됐죠? 네. 이만큼을 y 그러면 이만큼이 y죠. 그럼 이만큼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2y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됩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써보면 각 BOC를 뭐라고 쓰게 되냐? EX. 2x 마이너스 2y가 되고 결국은 2의 x 마이너스 y요. 이렇게 쓰게 되죠? 네. 자, 각 a는 뭐라고 쓰게 돼? X 마이너스. 네, x 마이너스 y라고 쓰게 되죠. 그러니까 BOC는 각 a의 2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외심의 성질은 여기서 끝납니다. 네.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직각삼각형으로 가시는 거죠. 아, 직각삼각형이죠. 내심으로 가시는 거예요. 개소리네. 자, 내심. 왜 이렇게 글씨를 점점 작게 쓰니, 나? 아, 이게 보이지도 않는다. 숫자를 안 써놨네? 얘가 그러면 5번인가? 아까와 똑같아. 삼각형의 내심을 배우는 거는 삼각형만 내심을 모두 다 갖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배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내심이다 라고 하면 내저번에 중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
내접어는 사각형의 모든 변에 접하는 원이에요. 됐어? 네. 그러면 오늘 어느 정도 사이즈를 있게 그리는 것보다 작게 그리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냥 대충 이게 원이라고 치고 얘가 이제 내심이다. 원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있다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접해요. 이렇게 접해요. 이렇게 접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해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내심이 이 그림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얘가 내심이니까 뭐가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선을 내렸을 때 아니지 이렇게 쏘. 이렇게 되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되는 녀석의 길이값이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같겠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를 연결해서 만드는 녀석도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같을 거고 여기를 연결해서 만드는 녀석도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같을 겁니다. 됐어? 네. 됐습니까? 이해돼요? 네. 그랬을 때 요 선을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내심이다 이라고 부르고 이 녀석은 보통 I라고 표시합니다. 이너서클에서 딴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녀석의 그림을 봐서 우리가 이만큼을 다 지우면 됐니? 네. 자 이만큼 다 그리면 뭐랑 똑같은 거냐? 가게 이 새끼랑 똑같은 거죠. 직각에서 한 점에서 두 방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이 I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 I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있는 선 점과 연결을 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이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내심의 위치 작도할 때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교점인 것처럼 내심의 위치 작도할 때는 뭐라고 해? 각의 이등분선의 작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등분선이 교점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외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심을 배워야 되는데 참 이게 그림 그리기가 외심이 난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 사이즈를 맞춰서 원을 그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삼각형을 그리고 원을 그려서. 삼각형을 그리고 원을 그리는 게 훨씬 어려워요, 새끼야.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원을 여러 번 그리고 두껍게 그리면 안 되는데 답이 없어, 나 이거에 대해서. 외심만큼은 어떻게 못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아까 열심히 어쩌겠어, 못 그리겠는데. 그렇죠. 이 정도로 하고 그리죠, 그냥. 애초에 여기다 센터를 놓고 그리는 거다. 자, 이렇게 될 형태의 그림이죠. 아까와 똑같죠. 우리는 일단은 여기 접점에다가 선을 내리시고요. 여기도 내리시고요. 여기도 내리십니다. 잘못 내렸네.
어떻게 된다? 같을 것이다.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각이 반띵되셔야 된다고.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여기서 여기가 힘들지. 각이 반띵되셔야 되고 얘는 다 반띵되셔야 됩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가 내심의 위치 또는 작도는 내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다.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 내심의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내심은 말 그대로 원을 안에다 그리기 때문에 위치가 밖에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외심의 내심의 성질만 우린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내심의 성질이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여기가 I고 여기 또 DEF라고 쓸 건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ID, IE, IF는 반지름 값으로 다 같다. 됐니? 자, IAD와 IAF가 합동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AD와 AF가 길이가 같은 거고요. BD와 BE의 길이가 같은 거고 CE와 CF가 같은 거고요. 자, 각의 이등분선이랬으니까 I에서 출발해서 AD 각 안 썼네. 각 IAD 각 IAF 각 IPB 각 IBE 각 ICE 각 ICF 이렇게 다 같을 거고요. 똑같이 얘를 X, 얘를 Y, 얘를 Z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또 90도를 가릴 겁니다. 됐니?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얘도 중요하게 많이 쓰는 거. 각 BID는 90 플러스 2분의 1 가게인 각 CIA는 90 플러스 2분의 1 값비 각 AIB는 90 플러스 90 플러스 2분의 1 값입니다. 자, 얘도 많이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배우죠. 다섯 번째. 삼각형 ABC의 넓이. 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우리가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결론만 일단 얘기하면 2분의 1에 반지름 곱하기 AB, BC, CA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내적 원의 반지름이고요. A, B, B, C, CA가 의미하는 건
삼각형의 둘레죠. 그치? 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성질 다 꺼내서 얘기해 준 건데 마찬가지로 증명이 좀 필요하겠죠? 그치? 근데 얘네들은 특별하게 증명 안 하고 이렇게 설명해. 그냥 우리가 각 BID가 90 플러스 2분의 각 A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자, 첫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90도라고 얘기를 아까 했고요. 각 A는 X 플러스 Z고요. 됐니? 각 B, I, E는 Y, 각 B, I, E가 아니라 I, B, E. 그 다음에 각 I, C는 Z였거든요. 네. 됐니? 그러니까 각 B, I, C는 180도에서 Y 플러스 Z를 빼면 됩니다. 됐니?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 녀석을 90 더하기 90 마이너스 Y 플러스 Z, 이 녀석을 90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Z, 아 여기 X, 미안해, EX구나. 잘못 써놨다. 마이너스 Y 플러스 Z죠? 네. 그럼 뭐가 돼? 90 플러스 X 넘지? 그래서 90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증명되는 겁니다. 수식으로.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넓이 값은 5번에 대한 증명은요. 삼각형 ABC가 저 녀석을 다 쪼개요. 삼각형 IAB, 삼각형 IBC, 삼각형 ICA로 설명을 할 거고. 됐니? 네. 그러면 이 녀석은 2분의 1의 밑변 AB 높이 반지름을 사용하게 된다고. AB의 반지름이라고. 됐지? 그러면 얘네들은 2분의 1 BC의 반지름 2분의 1 CA의 반지름을 사용하게 되니까 이 녀석을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으로 묶으면 ABBCCA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모든 내용을 끝냈고요. 물론 몇 가지 심화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뒤에 심화 파트를 풀 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너희는 이걸 갖고 일단은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랑 같이 보고 한 번에 다 가는 건 무리가 되긴 하겠다. 근데 그렇다고 딴 거라고 좀 애매한데. 오늘 수업하면 다음 주 화요일날 수업하고 다음 주 화요일날 수업하면 우리는 다음 주 한동안 쉬죠. 목요일 오전. 네. 다음 주 목요일날부터 학원 휴가입니다. 그래요? 15일부터 휴가돼요. 15일날 학원 나오네. 근데는 8월 15일인데. 광복절 아니에요? 응. 광복절은 빨간 날. 진짜나요? 안 나와. 진짜나요? 방학이 언제까지예요? 15일부터 20일까지. 오, 대기로. 자, 조용. 시간이 없어요. 한 번은 해야 돼. 좀 무리가 되는 건 알겠는데 1장부터 1-4부터 1-8까지 하고 1-10부터 1-13까지 두 파트를 해오도록 합니다. 알겠지? 1-20부터요. 네?
1-10부터 1-13이야. 야, 지금 못갈것 같은데. 오늘 나한테 검사 받아야 되는 사람은 1-8까지만 하고 검사 받아. 그럼 뭐 뒤에까지 다 하는 건 무리야. 자,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것만 적어서 찍어서 올리지?